네, 안녕하세요. 백설거준 남자 킬리만입니다. 2020년 1월 9일 간추린 뉴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뉴스들이 전체적으로 이란과 미국에 관련된 이 국제 정세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일날 와서 이란은 미국 기지, 이라크에 있는 미국 기지 두 곳에 미사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군 기지는 이라크 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인데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때 이라크 쪽에 미리 통보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공격을 당한 미군 입장에서는 미리 준비를 다 하겠죠. 그리고 트럼프는 오늘 오전에 이제 대국민 브리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미국 사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자, 그리고 이란과 새 합의를 해야 한다고 협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미군을 죽이지 않고 체면은 세웠다. 그리고 확전은 막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 MBC 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알리 아루지 테헤란 특파원, 그러니까 이란 쪽에 나가 있는 특파원에 의하면은 트윗에다 이런 내용을 올렸네요. 이란 국영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이란은 최근 공격에 대한 미국의 보복이 없다면 공격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란 국영 언론에서 나온 보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란 쪽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미국이 공격한다면은 그들의 대응은 치명적이고 광범위하게 될 것이다. 자, 대략적으로 중동 지역에 나가 있는 미군 파병 현황을 보면은 자, 이란 쪽과 국경을 하고 있는 이라크에 5,000명, 그리고 쿠웨이트에 13,000명, 그리고 카타르 쪽에 10,000명, 아랍에미리트 쪽에 10,000명,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3,000명, 요르단에 3,000명, 터키에 1,700명,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12,000명. 한마디로 미군 자체가 이란을 완전히 감싸고 있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란 쪽에서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모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군뿐만 아니라 병력은 많지 않지만은 영국군, 그리고 독일군, 프랑스군, 이탈리아군 자체가 이란 인근에 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 내용처럼 미군을 죽이지 않고 체면을 세웠다. 이게 이란 쪽에 어쩔 수 없는 입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또 봐야겠죠. 이란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얻는 것을 위해서는 본인들이 얻는 것을 위해서는 또 다른 액션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 모드가 아니라 뭐 화해 모드 아니면은 뭐 다른 협상 모드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협상 모드로 상황이 변경됐지만은 이 상황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금값, 주식, 원유 가격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또 요동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커뮤니티에도 그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금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7,880불 정도가 1차 지지선이 될 것 같고 7,550불이 2차 지지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1차 지지선 자체가 7,880달러 그리고 2차 지지선이 7,550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전부터 제가 이제 쌍바닥 형태로 말씀을 드렸을 때 쌍바닥 형태 W형 패턴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라인을 통과를 해야지만이 쌍바닥이 된다. 그래서 7,800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7,880을 이야기했었는데 하락 자체가 딱 7,880을 찍고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세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7,880 정도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인 거고요. 만약에 여기 7,880에서 지지를 못하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역헤드 앤 숄더 이 패턴을 보셔야 되는데, 자,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그리고 이 라인 자체가 넥라인이기 때문에 이 넥라인이 2차 지지선이 되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락 패턴이 한 2, 3일 정도 가준다고 하면은 7,500, 7,550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차 넥라인까지 떨어지는 것 자체까지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떨어진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저점들 라인 자체가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이전 저점을 깨버린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변곡점을 위해서 거래량이 많이 붙어야 된다, 이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며칠 걱정을 했어요. 지금 4일하고 5일날 갑자기 200억 달러 밑으로 거래량이 빠져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6일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30억 달러, 280억 달러, 그리고 316억 달러,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270억 달러 정도 거래가 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변곡점이 나오려고 하면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래량은 이 하루 거래량 자체가 300억 달러 이상으로 나오는 게 한 열흘 이상만 되어줘도 조금 양보해서, 전에는 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반감기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의 거래량 자체가 10일 이상만 나와줘도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월 3일부터 해서 이렇게 가격 상승했던 부분 자체는 국제 정세에 의한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상승하면은 같이 상승을 했었던 거고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가격 상승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차트상으로 보면은 2017년도에 대상승장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2019년도 와가지고 4월부터 해서 이렇게 큰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상승했던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어떤 게 트리거였을까요? 어떤 게 방아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요? 뭐 사람마다 보는 시선들 자체는 틀릴 거예요. 저는 2017년도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 자체를 중국에서 암호화폐 제재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에 있어서 암호화폐 쪽에서 이제 굉장히 병폐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먼저 중국 쪽에 병폐가 많이 있었고, 그게 ICO도 있었고, 뭐 다단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이걸 제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래소를 폐쇄하고,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못하게 하고, ICO 자체도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자금들 자체가 전부 다 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 있다가 몰살을 당할 수가 있고, 여기 있다가 영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싸더라도 한국 쪽으로 모든 자금들이 한국 쪽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어가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 시세에 비교해서 50%씩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더 비싸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자, 그래서 갑자기 폭파하기 시작해서 여기 대상승장이라고 불리우는 2017년에 불장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트리거 자체는 중국의 암호화폐 제재였던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금들이 들어와서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 시즌이었고요. 그리고 2019년 가격 상승에 대해서 뭐 그 이유를 다들 못 찾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저는 여기를 브라질 물가 폭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2019년 4월달 들어서 갑자기 브라질 쪽에 듣보잡 거래소가 있어요. 전혀 제가 알지 못하는 거래소가 거의 보름 가까이, 길게는 한 달 가까이 비트코인 거래량이 1등이에요. 자, 브라질에 있어서 정세 자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 거래소를 통해서 계속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브라질 물가가 폭등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리저리 뒤져보지만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브라질 한 개의 거래소가 계속 거래량이 1등인 것은 제가 눈으로 계속 체크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정말 브라질 쪽에 지금 정치, 경제 문제가 생겨서 브라질 쪽 자금들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월가 쪽이나 아니면 다른 금융 세력들 자체가 브라질을 핑계 삼아서 브라질에다가 일부러 트리거를 쏜 건지, 그거에 대해서 그때 한참 다른 이제 투자자들하고 토론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4월달에 브라질 물가 폭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중국의 암호화폐 통제, 그게 하나의 트리거가 됐었고,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는 브라질 물가 폭등이라는 이런 트리거에 의해서 이런 상승장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것 자체는 현물 시장에 있어서 수급이 아닙니다. 선물 시장에 있어서 금융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 가격을 계속 통제를 하고 있어요. 가격 변동폭을 이용해서 거기서 뭐 수수료 먹는 그 정도 게임이 아니라 아예 청산을 숏, 롱 전부 다 청산을 시키면서, 그렇게 청산시키는 돈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돈들을 전부 다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통제를 해도 이 친구들은 충분히 수익이 남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남는 거죠. 그래서 선물 시장에 이 통제를 없앨 수 있는 어떠한 트리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트리거 자체가 어디에서 생길지를 몰라요. 이번처럼 이란과 미국의 국제 정세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이 반감기라는 이 믿음, 그리고 채굴풀에서는 본인들의 생존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모든 노력을 다 해서 이 가격을 띄워야 됩니다. 이게 트리거가 될 수가 있어요. 반감기라 해서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이 트리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현재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물을 통제하기 위해서 댐을 만들죠. 댐을 만들고 여기다가 담수를 합니다. 근데 만약 이 댐이 무너지면은 이 물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죠. 이 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트리거가 어떤 게 될지를 몰라요. 전쟁에 의한 거일 수도 있고, 정말 물이 많이 넘쳐가지고 이 댐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트리거가 어떤 게 될지는 이제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개의 트리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저희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현재 이 정도의 상승이 있었지만은 이런 뭐 국제 정세가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반감기가 또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계속 시장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계속 또 홍콩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얼마나 많이 터지니 그게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관찰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정도의 트리거가 생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트리거가 생기면은 굉장히 수요가 많이 몰려서 그 댐이 무너져야 돼요. 선물 시장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정도 수요로 몰아쳐야지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상승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난다 해서 당연히 또 대상승장이 뭐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어떠한 트리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 트리거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같이 뭐 공부하면서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의 관점 그냥 공유하는 시간 잠시 가졌습니다. 자, 뉴스를 읽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냥 뉴스보다는 오늘은 그냥 삼천포에서 계속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유튜브 보면은 3분 차트 있는데 그 3분 차트에 그 역사를, 그래도 뭐 중요한 역사들을 같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 부분은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사실은 이게 음악 감상하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꽤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만든 영상들인데 조회수가 막 540, 511, 557, 뭐 이해가 잘 안 가요.
리플만 역시 3,500K를 넘어갔고 다른 게 뭐 조회수가 이것밖에 안 나온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자, 크립토 투자에 오래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딱 3분 차트 한 번씩 보시는 거 많이 추천드립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그거 한 번씩 보시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2017년 9월 4일이라고 제가 여기다 표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비트코인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을 한 것 자체가 저는 트리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었고 그 당시에도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이셔를 통한 자금 조달 금지 그리고 모든 암호화폐 거래 원칙적인 차단 이거 자체가 트리거였고 그 이후에 가격들이 굉장히 폭등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재인 것 같아서 가격이 떨어졌지만은 그 자금들 자체가 중국에 있으면 안 되니까 전부 다 한국 쪽으로 특히 빗썸 쪽으로 많이 이동해서 거기에서 자금 세탁이 많이 일어났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부터 해서 김치 프리미엄이 30에서 50%까지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넘어갈게요. 자, 2019년 4월 중순에 들어서 브라질 물가가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화폐인 헤와라가 가치가 폭락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고시에 코인 거래소가 거래량이 1등이 되는데 핸드폰으로 계속 촬영들을 많이 해놨었는데 핸드폰이 계속 바뀌면서 영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거의 15일에서 30일 동안 계속 그랬어요. 중간중간 안 보이다가 다시 네고시에 코인 거래소가 거래량이 1등, 계속 1등. 코인도 많이 상장되어 있는데도 아닙니다. 한 4개, 5개 이 정도밖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데 비트코인 거래량이 다른 뭐 바이낸스 이런 거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계속 1등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평상시에 거래량이 많은 곳도 아닌데 결국에 브라질 쪽에 이제 경제 정치적 문제가 생기니까 브라질 쪽에 있는 자금들 자체가 전부 다 비트코인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제 정치 문제가 생기면은 금값이 올라가죠. 전부 다 금을 사니까. 그리고 달러가 올라가죠. 안전자산이니까. 근데 이런 정치적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 문제가 있는 곳에서 금과 달러를 사게끔 가만히 놔두냐고요. 은행에다가 통제를 해버리는데 금 같은 경우는 현물보다는 대부분 은행 가서 페이퍼 금들을 많이 사는데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도 은행 가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걸 다 통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된 비트코인으로 전부 다 몰리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전쟁과 같은 상황이 생기면은 자금의 탈출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다른 분들은 이것을 그냥 이유 없다. 도대체 그때 상승했던 게 무엇인가? 미중 무역 갈등 뭐 이런 형태로도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철저하게 이 건이라고 100% 믿습니다. 바로 이게 트리거였고요. 그래서 4월 이후부터 해서 가격대들이 쭉쭉 상승을 해가지고 최저점 대비해서 2019년도 350%까지 상승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 뉴스를 찾아보면은 2019년 5월 같은 경우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암호화폐 수용을 박차를 가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자, 2019년 6월 같은 경우도 중남미에서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기도 하고 브라질에 있어서 일 거래액이 2조 원 가까이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자, 브라질 쪽에서 폭동 사태가 일어나서 군 병력 동원해서 이 사태가 장기화 조짐이 있었다고 합니다. 20여 개 도시에서 폭동 방화가 100여 건에 이르렀다고 하고 뭐 범죄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에 의해서 공공건물, 은행, 주유소, 슈퍼마켓 등으로 습격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당시 제가 2019년 뭐 4월, 5월 들어서 이걸 막 조사할 때는 브라질 쪽에서 유혈 사태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 뭐 이런 내용의 뉴스도 계속 읽었었는데 지금 찾으려니까 제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자, 제가 방송을 찍고 있는 사이에 보면은 제가 1차 지지선을 말씀드렸던 7880이 현재 깨지고 있습니다. 여기 딱 찍어놨던 게
7880에서 이제 반등을 해 주었는데 그게 안정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는 리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완전히 깨져서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지지선 7550 여기에서 다시 리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올라온다고 하면,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다시 또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찍어드린 선들은 저는 이제 초보잖아요. 근데 고수들이 다 보고 있는 선이에요. 트레이딩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정확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또 7550 정도 오게 되면은 이 선에서 또 정확히 뭔가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7880에서 정확히 리테스트를 이렇게 하고 올라가 준다고 하면은 이건 여기가 좀 더 안전한 지지선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7500 선까지 내려간다 해도 뭐 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뭐 상승 이런 패턴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 자체가 자꾸 높아지는 것 자체는 상승에 있어서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단지 이제 이 저점 자체가 그냥 깨져버렸다, 여기서도 다시 리테스트를 뭐 떨어진다고 하면 여기서도 또 뭔가 일어날 부분이죠. 그 전에 저점이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깨져버린다, 이런 것이 이제 뭐 두려운 거죠. 그땐 또 고민을 해야죠. 그 시기가 되면은 저희가 전에 이야기했던 뭐 다른 부분들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될 거다, 그 이야기를 제가 똑같이 또 해드릴 거예요. 제가 6000대하고 7000대를 굉장히 강한 지지 영역대로 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나는 채굴 원가인 거고, 두 번째는 6000, 7000불의 개인 지갑으로 이동했던 비트코인 자체가 시장으로 나오고 있지가 않다, 그 부분이죠. 그리고 선물 시장에 있어서도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숏으로 밀어붙이다가 걔네들이 뚝배기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물 쪽에 있어서도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국제 정세 자체가 평화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니까 지금 전체적인 주식들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게 뭐 확인이 되고요. 하지만 원유 가격 자체가 이렇게 평화로 가면은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큰 폭 자체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오르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 자체가 아직 뭐 완전히 평화로 간 건 아니다, 뭐 이런 시선으로 지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선물 쪽에 있어서 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큰 폭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금하고 이런 그 국제 정세가 있음에 있어서 금하고 함께 커플링이 되고 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것은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금과 같이 안전 자산으로 인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입장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호재에 가깝다, 좋은 징조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뉴스 몇 개만 찾아보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의 윌리 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산 피난처로서 첫 베타 테스트를 통과했다. 재미있는 표현을 썼네요. 첫 베타 테스트. 미국 이란 사태 기간 비트코인의 차트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은 전쟁 기간 자산 피난처로서 첫 베타 테스트를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뉴스 읽을 때 이 멘트들을 그대로 쓰는 이유가 제가 사용하는 언어보다 훨씬 더 고급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읽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날짜별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잘 표시를 해 주었네요. 자, 이 날짜는 이제 한국 시간하고 이제 미국 시간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자, 1월 2일 날일 때 솔레이마니 암살이 있었죠. 암살이 있고 나서 이렇게 가격 상승이 있었다. 자, 그리고 1월 7일 날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발사하고 나서 또 이렇게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자, 이것까지 해서 이 사태까지 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분 자체가 21.7%가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 상황 유화 정책을 또 발표하니까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 이것을 잘 표시를 해 주었네요.
자, 그리고 메살이라고 하는 그 ICO 전문 리서치 업체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사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융의 역할을 하였다. 미 이란 충돌 사태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비트코인이 금, 은 시세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는 좋은 현상입니다. 비트코인을 안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바라는 일이라며 이는 비트코인을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자, CNBC 미국 TV 진행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 이란 충돌 사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입지를 다시금 확인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대국민 연설 중에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것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투자자는 비트코인이 정치적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어떤 투자자도 이제 이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와 동일하죠. 자, 미 합참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인명 살상 의도가 있었다. 구조적 피해를 야기하고 차량 장비 항공기를 파괴하며 인명을 살상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다행히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 이란과 미국의 그 긴장 수위가 낮추어졌을 뿐이지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물론 전쟁을 저는 바라지를 않습니다. 누구의 죽음도 바라지 않고요. 누구의 죽음을 이용해서 제가 돈 벌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국제 정세를 해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인 리스트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이란에 관련된 뉴스는 다 읽어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체적인 취지랑 비슷하지 않나 싶고요.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반감기라는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트리거가 반감기가 될 수도 있고 그 트리거가 반감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다른 거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암호화폐가 이러한 트리거보다는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